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과 저는 내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고 몇 년 후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의 강의를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은 언제 마무리되고 도대체 언제부터 기초연금 4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이번에도 또 슬쩍 넘어가려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임하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024년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개혁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도대체 언제 마무리될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활동해온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걷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검토하고 여기에 더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출범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상 여론조사와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지역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이 의제 숙제단을 구성해서 연금개혁 전반에 대해 학습한 뒤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인구 비례에 맞춰 500명을 선정하게 되고 이들은 단체 학습을 거친 후 다시 2차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최종 보고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 발표될 예정이고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연금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게 될까요?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수급 연령 등을 다루게 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지난 11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봐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2024년 현재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10월 정부가 맹탕개혁안을 내놓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등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론화위원회도 누가 참여하느냐를 놓고 대립하다가 뒤늦게 이제야 구성된 상황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 5월까지지만 4월 총선 전후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금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개혁 표류의 가장 큰 책임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만을 주장하며 선택적 복지, 약자 복지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인데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부족분을 메우려고 연간 10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왜 유독 기초연금에만 그리 박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를 이끌었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긴 하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연금개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엄밀히 따지자면 지난 민주당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넘어온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부터 이어온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연금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의 태도는 과연 책임정당의 모습이었습니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몇 마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외에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을 당론으로 제시한 적도 없고 당내 어떤 기구에서도 진지하게 논의의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선거 패배 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민간자문위원회의 맹탕개혁안이 나왔을 때 정부를 비난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당론이나 대안도 제시한 바 없으니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2024년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의 가장 민감한 사항인 연금개혁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동시 추진을 핑계로 최대한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더 내고 받는 돈은 똑같이 받는 등의 국민적 반감이 큰 모수개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총선 전에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 4월 총선 때문인 것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진정한 연금개혁이 아닌 어르신들의 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연금개혁은 오는 4월 총선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 도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